안녕하세요. 로아달링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 아기 어린이집에 잘 적응시키는 팁들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아기의 기질이 관건이긴 하지만 양육자들의 노력이 더해지면 아기가 적응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발달 속도에 따라 개인차는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팁들은 대략 18개월 이상 아기들에게 적합할 것 같아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 있는 양육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시작해 볼게요. 일단 아기를 언제쯤 어린이집에 보낼지 대강의 큰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준은 주양육자의 복직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양육자가 생각하는 아기의 적절한 원령이 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임신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직업이 교사이다 보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가 2돌쯤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고 제 기준으로는 19개월에서 20개월쯤 어린이집에 보내면 적당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에 출산을 희망했고 다행히 로아가 4월생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올해 3월부터 다시 학교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늦어도 2월부터는 입소를 꼭 희망했는데 운 좋게 1월 시작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준비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주양육자가 심리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기관의 도움은 받고 싶은데 우리 아기가 아직 너무 어리지 않나? 라는 내적 갈등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입소시키셨는데 막상 보내보니 울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며칠 보내다가 다시 집에서 보육하겠다고 번복하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어린이집도 난처해질 뿐 아니라 아기에게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기에게는 어린이집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어서 재입소를 할 때에도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유, 분리수면을 시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양육자분이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셔야 우리 아기들도 낯선 상황에서 덜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아기를 입소시키기 전에 양육자분들이 스스로 준비가 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일에는 거의 저 혼자 육아를 전담하다 보니 로아가 한 15개월 때부터는 체력과 정신력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유튜브에는 즐거운 장면들이 주로 올라가다 보니 제가 마냥 행복하게 육아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한때는 너무나 버겁고 우울해서 밤마다 울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나 고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15개월에서 17개월까지는 로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하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사를 오게 되기도 했고 그 시기에는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힘들지만 입소는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오고 로아가 18개월쯤 됐을 때 임신 전부터 세운 계획과 로아의 그 당시 발달 상황 등을 고려해서 드디어 준비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대부분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확신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로아가 안쓰럽기보다는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양육자분들 독해지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불쌍하다고 하든 우리 아기를 가장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주양육자분들이세요. 보통은 아기 부모님들이시겠죠? 부모님이 충분히 상의하시고 의견을 모으셔서 아기에게 안정적이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로아에게 써본 방법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창시절 떠올려보면 학교에 급식 먹으러 가는 재미가 쏠쏠했잖아요. 그래서 로아에게도
어린이집에 가면 집에서는 먹지 못하는 맛있는 식사와 간식이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싶었습니다. 마침 제가 요리를 아주 못해요. 워낙에 요리 실력이 형편없어서 맛을 잘 못 내기도 하지만 저는 일부러 로아 식사에 간을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4개월까지 간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된장국 등에는 아기용 장을 살짝 넣긴 했고 시금치 등의 참기름 정도는 첨가했습니다만 최대한 육수로 버텨봤어요. 과자 같은 경우도 여전히 당 0% 떡볶만 주고 있고 빵은 식빵이나 호밀빵을 주로 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간식으로 요거트가 많이 나온다고 들어서 요거트는 일부러 안 먹였어요. 어차피 유제품은 우유나 치즈로 먹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간식을 맛볼 수 있도록 나름 큰 그림을 그려봤죠. 결과는 대만족. 로아가 어린이집 맘마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스도 들어가고 간도 돼 있고 맛있게 요리도 되어 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잘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로아는 식탐이 그닥 많은 편이 아닌데도 이 방법이 꽤 유용했어요. 먹는 걸 좋아하는 아기들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기 건강상에도 괜찮고요. 지난 영상에서 이미 소개한 방법입니다. 저는 산책할 때마다 어린이집 근처를 꼭 들러서 로아랑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안녕 삐약삐약 안녕 해주고 안녕 로아 오늘은 꽃이 있다 꽃 마침 어린이집 로고가 로아의 최애 동물 병아리라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보면 등하원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나 봐 라고 이야기해주고 친구나 언니, 오빠들과 손인사를 시켜보기도 했어요. 자기랑 비슷한 또래 아기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걸 보고 로아도 호기심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여러 번 상담을 가셔서 놀이공간도 탐색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 전화로 뭔가 여쭤볼 게 있을 때마다 직접 와서 좀 놀게 해도 된다고 양해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입소 전에 3번 정도 방문해서 갈 때마다 1시간씩은 놀다 왔습니다. 저는 조리원 동기나 동네 육아동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에 생후 6개월부터 쭉 문화센터를 다녔습니다. 로아가 한 14개월쯤부터는 또래 친구들, 16개월쯤부터는 선생님의 개념을 대충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면 집에서 오늘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했지, 오늘 선생님이랑 로아랑 하이파이브 이렇게 했지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의 기억을 복기했어요. 그리고 로아가 좋아하는 뽀로로펜 책에 유치원 그림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친구들의 출석을 부르면서 친구들이 네 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고 로아가 네를 한창 따라했어요. 그래서 로아야, 선생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라고 묻고 로아가 네 대답해보는 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로아도 나름 시뮬레이션을 좀 했는지 어린이집 상담 갔을 때 큰 소리로 선생님께 대답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뽀로로 불렀더니 뽀로로 여기 네?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할 거야?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그리고 18개월부터는 선생님과 친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서 관련된 책들을 자주 읽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은 어린이집 일과 이야기,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이야기, 친구들과 인사하는 이야기를 전면 책장에 잘 보이게 꽂아놓고 틈틈이 함께 보고 있어요.
어린이집 책 가져와 볼래? 맞아요. 어린이집 책 갖고 와봐. 친구. 아빠, 오빠. 아빠, 오빠. 맞아. 자, 어린이집 갈까요? 로아 어린이집 가고 싶어요? 어린이집 가면 누가 있어요? 친구들 또 누가 있어요? 마마미, 선생님이 있어요. 보자. 짜잔, 즐거운 아침이에요. 우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치카치카. 이거 치카치카. 가방 메고 엄마랑 잘 갔다 와 인사하고. 이거 누구야? 기기, 친구. 누구야? 마마, 맞아. 마미, 선생님이야. 맛있는 간식 시간이야. 로아야, 간식 먹기 전에 뭐 해야 돼? 맞아. 뽀글뽀글 손 닦아야 돼. 뽀글뽀글 손 닦는 친구 어딨어? 맞아. 손 닦고 있어요. 친구랑 같이 노는 책이네. 이거 볼까? 친구들이 뭐 가지고 놀고 있어, 로아야? 공! 로아도 친구들이랑 공놀이 했어? 그렇게 공놀이 했어? 어린이집에서? 마음의 준비가 된 덕인지 로아가 책에서 본 내용과 문화센터에서의 경험 등을 실제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접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맘맘미, 치찌라는 말을 진짜 자주 해요. 마마미, 선생님? 어린이집에 가면 집에서 주양육자와 1대1로 놀 때와 환경이 많이 달라지죠. 선생님은 다른 아기들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주양육자처럼 우리 아기에게만 올인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 상담 가실 때 해당 원에 어떤 장난감들이 비치되어 있는지 유심히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기에게 많이 낯선 환경이다 싶으면 그 중에 몇 가지 비슷한 장난감들을 사서 노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우리 집이랑 비슷한 환경이다 싶으면 어린이집과 최대한 비슷한 구조로 아기 놀이 공간을 배치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장난감을 가지고도 본인의 놀이 방법을 적용해서 놀 수 있도록 가끔은 아기 혼자 놀게 해주세요.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기를 위해서 혼자 놀 줄 아는 능력을 키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병원놀이, 아기 돌보기, 그림 그리기, 자동차 굴리기, 공놀이, 블록놀이 등이 떠오르네요. 그 밖에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물건들, 낮잠 이불 등을 집에서 수일간 써보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숟가락과 포크 사용하기, 정리정돈하기, 최소한의 의사 표현하기 등을 가르쳐 주시면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올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어린이집 입소 전 준비, 입소 후 적응 브이로그, 어린이집 적응 팁으로 구성된 어린이집 편 영상 3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입소하고 잘 다니다가 등원 거부가 오기도 한다죠. 저 역시 지금 로아가 어린이집에 잘 간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지는 않아요. 등원 거부가 오면 어떻게 해결할지 열심히 궁리 중이랍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로아 첫 사회생활의 스타트를 정말 잘 끄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육아동지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아기들 기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봐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